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유비온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기업 및 청약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온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800원에서 2,000원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공모 희망가액 상단인 2,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T3 엔터테인먼트 다음가는 낮은 공모가액입니다.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총 638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736.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다지 높은 경쟁률이 아닙니다. 종합경쟁률 736.72대 1은 2022년 올해 공모 종목 가운데 탑머티리얼, 산돌, JI테크보다 높고 범한 퓨얼셀, 리니어 에이드보다는 낮습니다. 거래 실적이 없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기타 기관이 매우 많습니다. 보통 기타 기관보다 운용사 집합 투자자들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수요 예측에는 오히려 기타 기관 투자자가 운용사 집합 투자자보다 무려 4.6배나 많습니다. 수요 예측 참여 기관의 질적 분포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밴드 상단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총 361건입니다. 그러나 밴드 하단에도 149건의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13.65%입니다. 상단이 제일 많은 59.38%를 차지했습니다. 보통 상단과 상단 초과를 합한 상단 이상이 73.03%로 그리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청약이 진행된 모델 솔루션은 상단 초과만 무려 92.03%였지만 공모가가 유비온과 똑같이 상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와 경쟁률을 생각하면 공모가의 밴드 상단 결정은 매우 아쉽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단 6곳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0.9%로 소수의 기관만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수량으로는 조금 더 많은 1.1%입니다. 사실상 의무 보유 확약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올해 진행된 공모주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평균보다 매우 낮습니다. 올해 진행된 종목 중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이 있었던 종목 중 JI테크, 비플라이소프트, 나레나노텍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입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유비온은 경쟁률은 아주 낮지 않지만 의무 보유 확약은 매우 낮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온의 청약은 11월 8일 화요일 시작하여 11월 9일 수요일 마무리됩니다. 일반 종목인 T3 엔터테인먼트, TFE, NZ, JO, 실권주가 발생한 제주항공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그에 따라 청약 종목 선택 및 자금 배분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유비온의 청약을 진행하는 미래에셋증권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상장은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같은 미래에셋증권으로 진행되는 엔젯의 상장일도 1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유비온, 엔젯, JO는 세 종목 동시상장으로 진행됩니다. 동시상장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므로 조금 조정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에 20%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유비온은 직원 수가 174명으로 회사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배정 규모는 직원 1인당 약 677만 원으로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임원과 직원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공모가 기준 약 14억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이번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기간 중 계좌를 비대면 은행제 휴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이 고객 등급과 관련 없이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우대의 경우 최대 6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68,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6,8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입니다. 유비온은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만 원입니다. 이어서 유비온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온의 확정된 공모가 2,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394억 원입니다. 매우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이 약 627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많은 편인 43%이지만 시가총액이 작기에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70억 원으로 매우 작습니다.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한 기관들에게 평균적인 배정 비율인 250% 정도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42.79%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16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보다 크게도 낮게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가장 많은 75.95%, 공모기관 투자자가 17.91%, 일반 청약자가 8.14%입니다. 기존 주주가 73.95%로 매우 많습니다만 금액으로는 125억 원 수준으로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소액주주 현황을 보면 소액주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소액주주가 많은 이유는 유비온이 현재 코넥스에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코넥스에서 거래량이 316주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가가 급등했기에 기존 주주의 상당수가 공모가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높지 않기에 의무 보유 확약으로 상장일 유통 물량이 줄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2022년 공모주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G2파워보다 많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낮은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기존에 낮았던 오토앤 공구음원보다도 적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온의 매출은 대부분 교육 서비스에서 발생합니다. 유비온은 전액국 비지원 과정 B2C 교육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2021년 영업이익은 17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기업의 수익가치 퍼가 22.11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업종 전체의 평균 퍼는 18.67입니다. 그렇기에 공모가가 가치에 비해 저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점으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에 상장 전일 종가에 따라 상장일 기준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는 점은 장점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약 170억 원으로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주당 가격이 2,000원으로 매우 낮은 것도 장점입니다. 반면 비인기 업종이고 큰 성장이 어려운 업종과 상황인 점, 현재까지 세 종목이 동시상장으로 예정된 점이 단점입니다. 동시청약, 상장으로 진행되는 NZ, JO의 수요 예측 결과를 반드시 참고하여서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